내용에 관해서 편성을 좀 오늘 수업은 여러분은 그 편서여서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떤 책이나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제 프린트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책은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요거 자연스레 성별 프린트 하나, 그 다음 개념학습 프린트 하나 이거 다 가지셔야 되는데 열 문제짜리 두 개가 있나지? 가져가셔도 되는데 잠시만요.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하려고요. 이 개념학습 프린트로 이걸 기반으로 기본적인 개념과 여기 밑에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 가지고 이걸 가지고 좀 기본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개념학습 열 문제짜리로 기본적인 이론 풀어보고 이게 한 세트로 수업 시간이 될 거고요. 요거에 대한 오답 클리닉이라고 하면 이제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오답 클리닉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요걸 만약에 틀렸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문제를 오답 클리닉에 나오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걸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왜 만들었냐면 틀리지도 않는데 왜 만들었냐고 하면 이 시스템이 뭐냐면 얘 틀린 문제와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걸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풀어본 문제 요거 10문제짜리를 비슷하게 클리닉으로 수업 한 번 더 해서 풀고 가는 형식으로 해보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틀리지 않았더라도. 이건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가 아니고 1학년 전체 데이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고 여기서 오답 클리닉까지 풀고 30분 동안 그렇게 하고 귀가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30분 동안 오답 클리닉 다 푸시면 뭐 미리 일찍 가셔도 돼요. 근데 아마 30분에 풀기가 조금 벅찰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할 겁니다. 아마 그 정도는 좀 오차범위가 있어서 한번 나가실 때 오답 클리닉 가져나가시면 돼요. 일단 자연재 성질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의 풀이 오답 클리닉 이 책상에 있으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작업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어렵나 좀? 첨단을 좀 해볼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인수분해거든요. 자, 개념 잡기 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데. 네? 안 되는데. 아, 못 받았어요? 네. 이렇게 하세요. 네. 요건 이제 파일별로 뭐 클래스 파일이나 아니면 엑셀 파일 같은 거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인수 분해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소스라는 거가 거듭제곱이 나와요. 다 알죠? 글씨 크기 괜찮습니까? 잘 보여요? 작진 않죠? 소스라는 거 여러분 뭡니까? 정의가 나와 있어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합니다. 약수가 뭐밖에 없는 거냐면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없는 숫자를 수라고 합니다. 물론 자연수 중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써볼까요? 1은 소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문제 뭐라고 했어요? 정의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예요. 1은 제외입니다. 1은 수수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착각하기 쉬운데,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어? 근데 1이면은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 1이니까 되겠네가 아니라 1하고 자기 자신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 근데 1은 약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뺄립니다. 아니면 1은 자연수 소수 아닙니다. 2는요? 네. 되죠? 왜냐면 1은 약수가 1하고 2 두 개밖에 없잖아. 3은요? 네. 되죠? 3도 됩니다. 4는요? 아니. 왜 안 되지? 4가 왜 안 되죠? 약수가 있어. 약수가 1하고 4만 있어야 되는데 2라는 게 거의 한 말이에요. 1하고 자기 자신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요런 4라는 건 특이하게도 소수는 아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 두 번째 나와 있는 합성수라고 합니다. 이 4 같은 거. 그러니까 1하고 자기 자신 말고도 이렇게 하나 더 있는 요런 4 같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성수라고 부른다 이거죠. 합성수. 그래서 자연수는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 그 다음에 수수, 합성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연수라는 집합은 1, 그 다음에 수수,
그 다음에 합성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셋 중에 하나도 여러분 자연수 아무나 데리고 오면 셋 중에 하나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정의예요. 소수가 뭐냐? 약수가 1하고 작으시는 밖에 없는 거고. 그냥 거기 중에서 이렇게 1은 이제 소수가 아니고 사실 합성수도 아니에요. 1은 1이고요. 소수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 중에 소수가 아닌 걸, 자연수 소수가 아닌 걸 합성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데로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데 나오는 소인수분할이 좀 더 나오는데 그걸 하기 전에 뭘 한 번 더 하냐면 거듭제곱이라는 걸 정의를 또 해요. 그래서 거듭제곱 한번 써보면요. 거듭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곱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거듭해서 곱하는 거. 그걸 우리가 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그런 걸 거듭제곱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정의 나와 있죠.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걸 간단하게 나타낸 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를 몇 번 곱하는 걸 예를 들면 3번 나오는 거. 2를 3번 곱해요.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겠죠. 근데 이걸 맨날 3번 정도니까 이 정도 쓸 수 있다고 치면 10번 곱하죠.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10번 써야 되잖아. 너무 길어져. 그래서 이걸 줄여쓰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내기로 하냐면 2의 몇 제곱이라고 쓰면 여기다가 곱하는 수가 3번이죠. 이게 3번이니까 여기다가 오른쪽에 조그맣게 씁니다. 저 색깔로 쓴 저 3이라는 숫자가 2에 대한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지수예요, 여러분. 요건 뭐라고 부르냐?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썼을 때 그 숫자, 여기서는 2죠. 얘를 미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지수, 미트 정의.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뭐 정의고 사실 정의를 이용해서 뭐 제가 문제 푼 것도 없고 그냥 정의가 이렇다라는 것만 설명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됐죠? 여기까지.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의 메인 테마인데 소인수분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수가 뭐다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소수가 뭔지 구별할 수 있거든요. 약수 구해보면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건 소수네. 4처럼 1 말고 자기 자신 말고 다른 데 더 있으면 소수가 아니라서 합성수네 라는 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이 합성수 있죠? 합성수 4, 6이나 8이나 9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소수가 아니에요. 일단 소수가 아닌데 얘를 소수들의 곱으로 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유일해져요. 그게 소인수 분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정의하기 위해서도 인수라는 걸 정의하고 소인수라는 것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 나와 있듯이 이제 인수가 뭐냐? 소인수 분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용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소인수 분해가 뭐냐면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겁니다.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다. 그럼 소수가 뭐고 인수가 뭐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소수는 이게 정의했고 저기서 인수만 정의하면 되죠. 인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할게요. 12는 2 곱하기 6이다. 이렇게 12를 숫자를 2 곱하기 6으로 쪼갰죠. 곱하기로 분해시켰잖아요. 분해한다고 하거든요. 곱하기로 분해시키면 각각 요 2하고 6을 뭐라고 부르냐면 각각 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약수죠. 숫자에서. 초등학교 때까지 그 약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이제 중학교에서는 인수라고 얘기합니다. 곱하기 쪼갰을 때가 각각의 인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인수는 2라는 숫자는 인수이면서 소수거든요. 요런 건 그래서 소인수라고 불러요. 2는. 근데 6은 소수 아니죠? 합성수죠. 6은 1하고 6 말고 다른 거 약수가 또 있잖아. 그래가지고 6은 일단 인수긴 해요. 근데 소인수는 아니에요. 오케이? 인수와 소인수 구분 되셨나요? 혹시 제가 개념 설명할 때 이해 안 되는 것은 바로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얘는 소인수고 얘는 인수다 이거. 어쨌든 둘 다 인수긴 해. 근데 이 친구는 소인수고 얘는 그냥 인수일 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 소인수라는 이 친구 인수인 거를 우리는 소인수의 곱으로 또 쪼갤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합성수 12를 2 곱하기 6이 인수로 분해를 시켰죠. 근데 2는 소인수지만 얘는 아직 소인수는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이 6이
곱하기 3, 즉 소인수들의 곱으로 쪼개집니다. 요건 2 곱하기 3이고 얘도 각각의 이제 소인수로 바뀌죠. 그럼 12라는 건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쪼개지는 부분이고 저 2하고 2하고 3이라는 건 각각 소인수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제 12가 뭐로 쪼개진 거냐면 소인수들의 곱으로 쪼개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소인수 분해입니다. 근데 이제 요 거듭제곱까지 다시 접목해서 쓰면 맨날 쓸 때 이렇게 막 숫자 다 곱으로 쓰는 건 힘드니까 이 친구들을 거듭제곱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12가 12란 친구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고 얘는 2제곱 곱하기 3이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여기까지 쓴 게 이제 뭐냐면 12를 소인수 분해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됐죠? 그래서 소인수분해 한번 정의만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소인수분해 정의가 뭐라고 되냐면 자연수를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소인수분해라고 한다고 써 있습니다. 자연수를 소인수분해를 한 결과는 중요한 말 소인수들의 곱해지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썼죠. 근데 순서 뒤집어가지고 3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방법인 거 아니야? 라고가 아니라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방법만 보자면 유리하다 이거야. 방법만. 이거 순서 뒤집으면 다르겠죠 사실. 3 곱하기 2 곱하기 2일 수도 있고 뭐 2 곱하기 3 곱하기 2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는 건 유리하다 이거야. 이게 분해시켰을 때. 이게 소인수분의 유리성. 유일하게 분해가 된다 이거야. 됐죠? 됐죠?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방법 1번하고 방법 2번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방법 1번처럼 한 거죠. 어떻게 하냐면 가지치기라고 해요. 수염도 그린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분해시킬 때 우리 가지치기 하듯이 나눌 수도 있는데 방법 1번은 잘 안 쓰고요. 방법 2번을 많이 쓰죠. 여러분. 방법 2번처럼 만약에 20가지 소인수분해 하시려고 한다면 세로 나눠서 합니다. 세로 나눠서 할 때 여기에 쓰는 숫자는 이제 뭘 쓰냐면 소수만 써요. 여기 자리는. 소수로 소수라는 거 여러분 알죠? 2, 3, 5, 7, 11, 13, 17, 19, 23 뭐 이렇게 있겠죠? 이런 친구들만 써내려가요. 그래 보통 작은 것부터 시작하죠. 나눗셈 할때 2부터 낸다는 말이에요. 그럼 2 나누시면 이게 12고요. 다시 짝수니까 또 2로 하죠. 여기 6이고 다시 또 짝수니까 2로해서 3이고 더 이상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한 친구예요. 소수니까. 나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따라서 23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니은자로 요거 숫자들을 싹 다 곱하면 됩니다. 그럼 2가 3개고 3이 하나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소인수분의 결과입니다. 어떤가요? 어려운 사실 여러분 지금 저랑 다 이거 한 내용이라 그렇게 막 거부감이 있거나 못 알아듣거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따가 문제 풀다 보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중요한 거 나오죠? 소인수분해와 약수. 특히 약수 여러분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약수 개수 구한다거나 얘가 약수가 되냐 안 되냐 판정하는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만약 하게 되면 어떤 자연수 A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으로 소인수분해를 할 때 약수 개수 구하는 방법과 얘가 약수냐 아니냐 판정하는 거. 이거 두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소인수분해 왜 하냐면 얘가 뭘로 나눠질지를 이제 눈으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소인수분해 해놓으면 뭘로 나눠질지가 딱 보여요. 이 친구들이. 왜냐면 약수가 여기 다 숨어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 이제 18 가지고 아마 예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18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는 약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약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18에 소인수분한 결과가 나와 있죠. 2 곱하기 3제곱이라고. 그럼 얘의 약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이제 많이 말했었는데 2라는 것의 약수는 B라고 2밖에 없어요. 2의 거듭제곱으로밖에 안 생겼단 말이죠. 근데 얘가 만약 2제곱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2제곱은 얘의 약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한마디로 4가 18의 약수가 될까? 안 돼요. 왜냐면 얘한테 얘가 하나까지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개로는 얘가 안 나오죠. 2의 제곱으로 얘가 안 나눠진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2가 얘가 하나밖에 없어요. 18 아니면 얘가.
근데 2의 제곱 나눠질 거냐? 안 나눠지지. 두 개로 나눠지지 않잖아. 두 번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약분이 안 돼요. 2 제곱 같은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3제곱. 이 친구 약분을 구해보시오. 뭐냐면 1, 3, 3제곱까지밖에 안 되겠죠? 보실게요. 여기까지. 그럼 2의 약수에는 요거 2개, 3의 제곱의 약수에는 1, 3, 3제곱까지 3개. 그럼 여기 약수가 몇 개냐면 2개고요. 여기 약수는 총 3개죠. 이걸 곱하면 전체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총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빨리 하는 거 뭐냐? 빨리 하는 거. 여기 지수가 안 쓰여지면 1이죠. 여기 지수가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다가 1씩 더해요. 1 플러스 1 해주시고 여기 2 플러스 1 해주세요. 엄청 2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공식이야. 왜 근데 1씩 더하냐면 왜 이유를 잠깐 말해보자면 왜 1씩 더하냐면 여기 3제곱이라서 원래 3하고 3제곱 여기 2개 있잖아요. 여기 1이 근데 추가되죠? 3은 사실 0제곱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엄청 나중에 배우지만 3의 0제곱이 1이라서 얘가 한 개 추가돼요. 숫자. 그래서 전체 3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2가 1제곱이라 원래 하나만 들어가지만 1이라는 숫자 얘가 하나 추가되면서 전체 2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 2개, 여기 3개니까 조합을 해보시면 6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약수라는 건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런 거예요. 1과 2 중에 하나 선택. 그 다음 1과 3과 3제곱. 그죠? 여기 셋 중에 하나 선택. 해가지고 곱하면 약수예요. 곱하면. 오케이? 됐죠? 다 아는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한번 복습 겸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약수 개수 구하는 거나 뭐 소인수분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해가지고 끝날 것 같고요. 일단 개념부터 쭉 설명하죠. 개념 페이지 2페이지 한번 읽어보시죠. 최대 공약수랑 구하는 방법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는 이제 약수했으니까 최대 공약수라는 거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최대 공약수든 최소 공배수든 2개의 숫자를 낼 거거든요. 보통 2개인데 3개 이상도 이제 구할 수 있긴 해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보통 많아봤자 3개 정도? 3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최대 공약수 정의부터 먼저 해야 되죠. 최대 공약수라는 건 2개의 숫자, 2개 이상이니까 2개 또는 3개 이렇게 숫자 데리고 왔을 때 이 친구들에 대한 공통된 약수를 공약수라고 합니다. 공통된 약수. 그래서 예제로 나와 있기를 12하고 18 나와있죠. 그럼 12 약수 구해보면은 1, 2, 3, 4, 6, 12, 18이고 12고 그 다음 18의 약수는 1, 2, 3, 6, 9, 18 6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통된 걸 찾아보면 1하고 2하고 3하고 6이 다 있어요. 1, 2, 3, 6이 뭐냐면 12와 18의 공약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공약수. 근데 거기 중에 제일 큰 게 있단 말이에요. 6이라는 거. 6이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최대 공약수다. 12와 18은 최대 공약수다. 거기 중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인데 뭐냐면 최대 공약수의 성질이에요.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개 이상의 자연된 공약수죠. 공약수는 결국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성질 배운 거 기억나죠? 네, 최대 공약수의 약수인 거. 서로소, 뭐 이건 서로소의 정의는 이제 다 했지만 결국 뭐냐면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2하고 7 같은 거, 뭐 3하고 5 같은 거 이런 거 공약수가 1밖에 없죠. 그 둘은 서로소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옵니다. 다 중요한 최대 공약수 구합입니다. 구해봐야죠. 실제로 뭔지. 구하는 방법이 사실 거기 이제 1번, 2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1번이면 그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실 초등학교 때 많이 하던 거죠. 세분함수 해가지고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하는 건 중학생이잖아요. 소인수분을 해가지고 구하는 걸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바로 쓸게요. 12랑 18 두 개를 최종 값을 구해보시오. 그럼 일단 12, 18 소인수분 해봅니다. 그럼 얘는 2제곱 곱하기 3인 것이고 얘는 2 곱하기 3제곱이거든요.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한 번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최대 공약수는 숫자가 만약 공통이면 공통의 숫자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올 건데 여기 2가 하나고 있는데 2가 두 개잖아요. 그럼 최대 공약수 이제 약속할게요.
최대 공약수는 G로 쓸게요. G.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해가지고 이걸 최대 공약수라고 해요.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숫자를 데리고 올 때 지수가 작은 걸 데리고 옵니다. 공통인 것만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공약수니까. 왜냐면 얘는 약수가 이 하나밖에 없고요. 아까 말했죠. 이거 이 지수 못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약수에서 얘는 2개까지 가능해요. 근데 얘가 하나까지밖에 안 되니까 공통인 약수를 하려면 하나밖에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밖에 못 옵니다. 그 다음 3 보시죠. 여기 3 하나, 여기 3 2개죠. 그럼 3 몇 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공통으로 데리고 오면? 2개 데리고 올 수 있나요? 하나 데리고 올 수 있나요? 하나밖에 못 데리고 오죠. 왜? 여긴 2개, 왜 하나인데? 공통이니까. 그래가지고 3. 답이 그래서 6입니다. 그 다음 최소분배수 바로 합시다. 최소분배수는 공통이면 일단 데리고 오는데 배수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걸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고 이거 2개면 이를 2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3도 여기 하나고 2개면 2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4고 36입니다. 실제로 구해보면 최대 분배수 6이고 최소 분배수 36이 나옵니다. 반복적인 거니까 이 문제 숙지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념 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가죠. 공배수 이야기 나오죠? 공배수랑 최소 공배수. 요거까지 하면 오늘의 개념이 끝나긴 해요. 약수 개념하고 그다음 공배수 개념 해보시면 이건 읽기만 하고 패스를 할게요. 다 아는 내용이라 조금씩은 저랑 다 학습을 했던 친구들이니까. 공배수라는 건 뭡니까? 2개 숫자도 데리고 와요. 2개 데리고 올 건데 그 2개 숫자에 대한 공통된 배수. 배수를 다 써요. 배수 아시죠? 뭐 3의 배수가 배수 쓸까요? 약수에서는 배수 쓸까? 배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뭐 5의 배수다. 5의 배수다라고 하면은 5에다가 얼마를 곱해가지고 만든 숫자는 다 5의 배수라고 부릅니다. 5 곱하기 1도 5의 배수예요. 5 곱하기 2도 5의 배수고요. 여기다가 얼마를 곱한 형태가 다 5의 배수야. 사실 그래서 우리 자연수랑 가지고 보통 배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5, 10, 15, 9보다 5가 높죠? 5, 10, 15, 20, 25, 30 쭉 가는 그거 다 5의 배수예요. 근데 더 유일하게 말하자면 이제 정수로 우리 정수 아직 안 친구 있으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사실 5의 배수예요. 마이너스 5. 대신 우리가 약수, 배수의 정의는 다 자연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건 고려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다 자연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5 곱하기 1, 5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그런 두수가 주어지면 두수의 공배수라는 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공통된 배수라는 뜻이에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하고 8의 공배수를 구해보시고, 그럼 6의 배수 구하면 6, 12, 18, 24, 30 갈 거고, 8의 배수 쓰면 9는 8단이죠? 8, 16, 24, 32, 40 가겠죠? 공배수가 뭐냐면 공통된 배수예요. 겹치는 거. 6의 배수, 8의 배수 공통 언제 겹치냐면 아마 10, 24. 24에 겹치면 처음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8로 나오는데 48, 40, 48, 48 있을 건데 처음으로 겹치죠. 여기서. 그래서 공배수는 뭐냐면 공배수는 24부터 겹치죠. 그 다음 아마 48 겹칠 거고 그 다음 70이 겹치겠죠. 여기 중에 제일 작은 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최소 공배수다.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공약수 중에는 제일 큰 게 중요하고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중요합니다. 왜? 얘를 알면 나머지 그 다음 공배수를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왜? 성질이보다 거기 나와있어요. 최소 공배 성질 나와있지 이번에. 위에 네모 박스에서 두 번째 있죠. 최소 공배 성질 보니까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그 최소 공배수만 알면 이 친구들을 쭉 구했을 때 다 버린다 이거.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여기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소인수분의 정의와 소인수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과 최대 공약수의 성질.
아까 말했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공약수가 이거. 세 번째, 최소 분배수의 정의와 최소 분배수 구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최소 분배수 상식, 최소 분배수의 배수가 공배수다. 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오케이?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쭉 설명했는데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마지막 추가적으로 한 개 더 설명할게요. 이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두 수를 만약에 A랑 B라고 하고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들의 최소 공약수를 G라고 하고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했을 때 얘네 사이 관계식 혹시 저한테 배웠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두수 A, B와 두수에 대한 최대 공약수가 G고 최소 공배수가 L일 때 얘네들 관계가 있어요. 복수 받으시는군요. 분명히 저번 주에 뭐죠?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L. 오 맞습니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거 진짜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이거 하나의 팁 정도로 생각해도 되지만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두수 A, B를 기준으로 나눴어요. 뭘로 나눌 수 있냐면 이 최대공약수 G로 나눌 수 있잖아. 나눠봤을 때 여기서 나누지 분명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두수가 있으니까 그걸 스몰 a라고 하고 요걸 스몰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a라는 숫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관계식에서 a라는 건 g 곱하기 a로 쓸 수 있죠. 얘 곱하기 얘가 있잖아요. 식에서 그래서 g 곱하기 a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b라는 건요. 그 b라는 건 g 곱하기 b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두수 A, B를 곱해보는 거야. 얘네 둘, 이 수를 곱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곱해보면 A 곱하기 B가 되겠죠? 이 친구는 요거와 요거의 곱이 되는 거잖아. 결국에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죠. 이 둘이 곱하는 건 이 둘이 곱하는 거 같잖아요. 여기까지 되시나? 좀 멍하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G 곱하기 A라는 친구와 곱하기 G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요거 볼까요? 요거 A 곱하기 B 곱하기 G가 뭐가 되니까 이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게 L로 바뀌죠? 그럼 얘가 L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G 곱하기 L 된다. 무슨 뜻입니까? 결론적으로 두수 A, B에 대해서 이 A, B에 대한 최대 공약수가 G고 최소 공배수가 L이면 이 두수의 곱이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에서 곱이 된다. 결론입니다. 지금 칠판 한 판에 거의 중요한 데는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소유수분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얼마나 이제 개념적인 거 부족한 게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냥 설명이고 나머지 30분, 25분 남았는데 문제 푸는 시간 좀 가질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개념학습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거 받으셨죠? 요거 지금 한 5분 정도 될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요거 개념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판서식 수업이 오는 거 좋거든요, 사실.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 제가 문제 양을 어떻게 조절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이제 1시간 수업하고 30분 여러분 풀다 가는 형식으로 할 건데 문제량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일단 좀 넉넉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업 분량까지 같이 있는 거라서 원래 목표 진도가 다음 주까지가 최대분에서 최고분에서였거든요. 아마 조금 오늘은 진도상으로 못 푸는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음 시간에 보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중요합니다. 중1부터 개념 확실하게 용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중2, 중3보다. 지금 여기 문제가 10문제 정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는 1, 2, 3, 4번 다 있고 한데 일부분만 좀 풀 수도 있어요. 안 맞으면 전화 맞춰보는 거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은 8번, 9번, 10번 8번, 9번, 10번 그러니까 순서도 8, 9, 10부터 먼저 풀 거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와 오타 클리닉이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거예요. 자, 8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2페이지 넘겨서 8번 있죠? 2페이지로 넘기는 8장짜리 여러분 지금 풀고 있는 거 맞죠? 개념학습 맞죠? 한 장짜리. 네. 그리고 8번 가로가 90이고 세로가 75인 직사각형이 가로와 세로를 일정 간격으로 나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8번 같은 거. 가로가 90이고 세로가 75예요. 직사각형인데 가로 세로만 나눠요. 나눠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이에요. 가로 90, 세로 75죠. 여기가 90이고요. 여기가 75입니다. 나눠요. 이제 여러분들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나누죠. 이렇게 나누고 세로로 나눕니다. 나눴을 때 이러한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근데 저 정사각형이 컸으면 좋겠어요. 제일 크게 만들고 싶어요. 어쨌든 가로 길이도 있고 세로 길이도 있을 거라서 가로 길이를 네모라고 하면 세로 길이도 네모라고 만들고요. 또 이 네모는 반드시 90의 약수가 되는 부분이죠. 잘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모가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뭐 한 20cm 20cm면 20씩 잘랐을 때 이게 90이 안 나눠지거든요. 10이 남아요. 그 말은 뭐냐면 90이라는 숫자를 이 네모가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네모라는 숫자는 어쨌든 90의 약수가 되어야 되는 건 명확합니다. 명확하죠? 근데 같은 이유로 이 네모 세모 부분 있잖아요. 얘도 네모인데 결국 이 네모가 75도 나눌 수 있어야겠죠? 가로 나누듯이. 아닙니까? 이 네모가 이거 7cm다. 7로 안 나눠져 이게 75가.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네모는 또 세로 길이인 75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75의 약수가 돼야겠죠. 그러면 네모랑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저 숫자는 90의 약수 있는 동시에 뭘 약수 되어야 되냐면 70의 약수, 75의 약수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90과 75를 보겠습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이 공통인 약수,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네모. 왜? 90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네모는 75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수가 돼야 돼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가장 큰이라고 했어요. 가장 큰. 그럼 따라서 최대로 큰이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끝난 거지. 구하는 건 여러분이 뭐 구해보시면 되죠. 90하고 75 할 거니까 나눌 건데 생각났을 때 편하죠. 근데 소유수분에 할 거 없잖아요. 사실 숫자 작으니까 2개밖에 없고 5로 해볼까요? 5로 하시면 이거 18이고 이거 5로 하면 이거는 15죠. 다시 한번 3으로 되죠. 3, 6, 18, 3, 5, 15 그럼 더 이상 안 되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죠. 15 15라는 숫자가 최대 공약수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가장 큰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구하면 답이 15입니다. 해가지고 풀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답은 15예요. 답은 15cm가 맞아. 근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얻으면 약간 응용을 해보자면 이게 만약에 15cm인 건 찾았죠. 그럼 잘랐을 때 이 정사각형은 몇 개 만들어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잘랐을 때 정사각형이 몇 개 만들어진다. 그럼 몇 개 만들어질까? 어떻게 보면 될까? 15cm씩 자를 거죠. 가로 몇 장 나와요? 6장 나와요. 여기 숫자가 있어요. 6장. 가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는 15씩 자르면 5개 나와요. 이게 세로겠어. 그럼 이거 두 개 곱하시면 되니까 30개 나옵니다. 이 정사각형은 30개 만들어져요. 이해했습니까? 그런 의미로 9번도 비슷해요. 9번도 비슷하죠. 껌이 48, 사탕 60, 초콜릿 72개 있죠. 이 친구들을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제일 큰 최대입니다. 최대 공약수 구하시고 있으시게요. 그러면 이제 9번도 보니까 비슷하죠. 결국에는 48하고 60하고 72 이거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예요.
48 소인수 이거 소인수분 해볼까요? 48 소인수분해하고 60 소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72 소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해봅시다. 48은 16 곱하기 3이니까 2가 4개나 들어가 있어요. 60은 4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2가 2개 들어가 있고 3 하나에다가 5 하나 들어가 있고요. 72는 36 곱하기 8, 9, 72니까 2의 세제곱에다가 3제곱이 들어갈게요. 그럼 최대값을 구하시면 요거 2 공통이죠. 여기에서 가장 작은 숫자 되거든요. 지수 중에 2의 제곱이에요. 곱하기 3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2개 있죠. 3에 여기 제곱 3 하나만 될 거라죠. 공통이니까. 답이 그래서 얼마냐면 10입니다. 12명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다. 12명한테. 근데 문제가 살짝 변형됐죠. 12명이에요. 12명. 가능한 한 만학생 12명이에요. 근데 문제가 12명 구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페이크 준단 말이에요. 문제 끝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초콜릿은 몇 개씩 나눠줬어. 일단 12명만 구했죠. 그럼 초콜릿 몇 개 줄 수 있는 거야? 초콜릿 몇 개 있었어요? 72개 있었죠. 그럼 12명한테 나눠주면 몇 개 줄 수 있는 거예요? 6개. 답이 그래서 6개. 12명이 아니고 답은 6명. 6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페이크에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항상. 12명은 맞아. 12명한테 주는 게 맞는데 답이 12명이 아니라 몇 개씩 큰 초콜릿을 몇 개씩 줄 수 있냐 이거잖아요. 70을 다시 10으로 나누셔야 돼요. 답이 그래서 6개씩 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껌은 몇 개 줄 수 있냐? 4개씩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사탕은 5개씩 줄 수 있죠. 이해되죠? 됐어요. 10번이 배수 문제죠? 아마 10번까지 풀고 어느 정도 마무리할 것 같은데 자 10번은 매일 분명 도서관에 2일마다 가는 사람이 있고 5일마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금요일에 만났대요. 금요일날.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다시 처음으로 만나는 금요일이 며칠이에요? 좀 약간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까요? A는 2일마다 가요. B는요? 며칠마다 가죠? 5일마다 간다고 칩시다. 그럼 이 친구들이 동시에 다시 만나는 건 며칠을 만나죠? 며칠 뒤에 만날까? 이 사람은 2일마다 2일, 4일, 6일, 8일, 10일, 12일 이런 식으로 가요. B는 5일, 10일, 15일 이렇게 가요. 그러면 동시에 다시 만나는 건 얘네들에 대한 뭘 구하면 될까? 최소 공개수. 그래서 10일. 그럼 10일을 10의 배수마다 만나. 10의 배수마다 만나요. 그래서 11일 뒤에도 만나고 20일 뒤에도 만나고 30일도 만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 다시 처음으로 만나는 금요일이라고 했어요. 금요일날 만났는데 다시 또 금요일날 만나고 싶어. 그럼 금요일은 며칠마다 돌아와 이 친구들이? 7일마다 돌아오죠. 그럼 며칠 뒤에 만나게 될까? 다시 만나는 금요일에? 70일 뒤에 만나. 70일 뒤. 왜 여기가 70일인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뭐라고요? 이 친구들은 10일마다 만나요. 10일 후에 만나고 또 20일 후에 만나고 30일 후에 만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요일이라는 개념은 요일 있잖아요. 금요일. 잠시만. 네. 잠시만 내려주세요. 요일은 일주일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일주일마다 같은 요일이 반복돼. 그럼 여기 중에서 10, 20, 30 이런 배수마다 중에서 7일을 주기로 해가지고 금요일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의 배수 중에서 7의 배수이기로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왜냐면 금요일마다 만난다는 건 금요일은 7일마다 돌아오니까. 좀 어렵나요?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A와 B가 동시에 또 만나게 되는 건 10일마다 수요일마다 만나요. 10일 뒤, 20일 뒤, 30일 뒤 만나죠. 근데 우리는 금요일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원래. 그럼 다시 금요일날 만나는 건 7의 배수마다예요. 어쨌든 간에 7의 배수마다예요. 그럼 따라서 우리는 10의 배수 중에서 하나 찾다 보면 여기 중에 7의 배수에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제일 빨리 만나는 게 70일 뒤예요. 70이라는 숫자는 10의 배수면서 또 7의 배수이기도 하니까 답이 그래서 70일 뒤에 나옵니다. 며칠 후냐? 70일 후입니다. 여기까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이 첫 이제 중학교 1학년 강의식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문제 10문제짜리만 오답클리닝 한 세트씩 지금 나가면서 여기 있는 거 가져가셔가지고 작업실로 이동하셔서 30분 정도 풀다가 시간 되면 귀가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첫 강의식 수업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월요일 날은. 그래가지고 개념을 위주로 먼저 복수를 탄탄하게 하고 거기에 필수적인 유형을 풀어보고 자연스럽게 요거 오답클리닝처럼 상태로 풀고 그리고 귀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그리고 수능, 여러분 수능 항목 각각 이제 수업 6일인데 그거는 이제 그때마다 클리닉처럼 같이 수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초반이라 개념이 복잡한 게 없는데 이제 갈수록 좀 복잡해져요. 그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오답클리닝 한 세트씩 가져가시면 됩니다.